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자치도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가 다음 달 조직 개편을 단행해 삼척과 태백의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동해안 6개 시군을 특색 있는 관광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 태백 장성광업소, 내년 삼척 도계광업소가 잇따라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근간이 흔들릴 거란 우려와 함께 대체 산업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경제진흥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3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삼척과 태백시 모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이미 냈습니다. 경제진흥 사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조기 폐광지역 경제 부흥 3종 패키지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강원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자원산업과 한 곳에서 맡던 폐광지역 관련 사업을 폐광지역 지원과와 대체산업 육성과 2개 과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관광 트렌드가 체험형 레저 중심으로 바뀌며 해양 레저 인구가 크게 늘자 동해안 6개 시군을 테마형 해양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해양 캠핑, 속초시는 해양 축제, 양양군은 해양 레저, 강릉시는 해양 문화, 동해시는 해양 스포츠, 삼척시는 해양 치유 중심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략들을 시군 6개 시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 논의하는 지금 과정들을 이제 거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더 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더 발굴해서 사업을 좀 확대시켜서 하여튼 1억 3천만 명 목표에. 강원도는 오는 29일 개장하는 강릉 경포를 시작으로 8월 25일까지 도내 88개 여름 해수욕장을 다양한 테마로 차별화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릉 경포는 종합 물놀이 시설, 강릉 안목과 고성 반암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비치, 동해 망상은 복합 테마 해수욕장, 속초와 삼척 해수욕장은 다양한 축제, 양양 광진은 장애인 전용 해변으로 가꾸기로 했습니다. 또 8개 해수욕장에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방사능 검사와 이안류 감시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조직 개편 때 재산정책과를 신설해 강원도 소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의 재산을 조사했더니 보유하고 있는 땅이 6만 2천 필지, 2조 4천억 원 규모라며 이 가운데 사유지에 둘러싸여 가치가 없는 땅 등을 매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500억 원씩을 매각해 3년 동안 1,500억 원을 신청사 건립기금과 하천 정비 사업 등에 쓸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강원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비해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입시학원입니다. 내년부터 의대 준비반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상위반이든 자율고준, 자사고준 비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조금 바꾼 형태로 해가지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게 의대 준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원 지역은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11,700여 명. 강원권 4개 의대에서 뽑는 지역 인재 전형 인원은 147명입니다. 고3 학생 100명 가운데 1.25명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강원권 의대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원가는 매년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던 학생도 줄어들고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로 의대 유학을 오는 사례는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로 유학 와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지는 생각을 하는 학부형이나 학생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능 최저 등급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강원 지역 4개 의대는 기존과 비슷하거나
더 까다로운 수준의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국영수 주요 과목에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수능 최저 등급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수능 한 등급을 더 높은 학생을 뽑는 게 집착하기보다는 강원도 학생들이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 의미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달 대학교 1학기가 끝나고 N수생까지 뛰어들면 강원도로 몰리는 의대 지망생이 얼마나 늘지도 변수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맨 땅으로 방치된 춘천 캠프페이지의 개발 계획 초안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춘천시는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 시범지구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과 시민단체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근화동 옛 캠프페이지 땅입니다. 지난 2016년 춘천시의 소유권이 반환됐지만 제대로 된 개발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년 만인 지난해 정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최종 지정을 위한 개발 구상안을 최근 시민공청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따르면 캠프페이지 땅은 복합용지와 공원, 주거용지로 크게 5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복합용지에는 숙박시설과 상가, 문화,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고 주거용지에는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시민공원이 폐기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호텔을 짓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또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공청회 한 번으로 정해지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공청회는 사실상 용역 중간 발표에 불과하였으며 토론자는 물론 좌장까지도 찬성 일색으로 채워져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춘천시의 개발 계획은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춘천시 의회에서는 2조 7천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국비 지원이 1%인 250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80% 이상 출자 융자입니다. 2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면 이자가 1년에 5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육동한 시장이 강원연구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구상한 계획이고 투자금은 임대나 분양을 통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업비는 정부 기금을 통해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민간 자본 대비 상당히 저렴한 이자 비용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2조 7천억 원의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춘천시는 오는 7일 공모를 신청하고 올 하반기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인수 예정자가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위닉스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위닉스는 이달 중에 플라이강원을 되살릴 자본 투입 계획 등을 회생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 동의 등을 거치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에 돌입한 지 1년여 만에 인수 예정자가 된 위닉스는 이르면 올해 안에 양양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항 재개에 나설 예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남녀공학 전환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진광중학교입니다. 전환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단성학년 없이 1, 2, 3학년 모두 남녀 학생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남학교였던 터라 여학생 화장실, 탈의실 등 학교 시설도 바뀌었고 수업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함께 체육 수업을 듣고 조별 활동을 하는 것도 이제 평범한 풍경입니다. 1, 2, 3학년 전체가 남녀 학생들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같은 그부들도
아이들의 남녀가 같이 공부를 한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이 최근 3년 이내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중학교 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응답자의 평균 84.7%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진광중학교는 1, 2, 3학년 학생과 학부모, 2023년에 전환한 학성중학교는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 1260명 가운데 924명이 응답해 73.3%의 응답률을 보였고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수업 분위기, 인성교육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통학 여건 개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학교 모두 남녀공학 전환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른 성별 아이들과 비교되고 갈등이 생겨서라는 응답 순이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 24개 중학교 가운데 원주중, 원주여중, 대성중, 상지여중 등 4곳이 단성으로 남아있고 고등학교는 15곳 가운데 원주고, 진광고, 대성고, 그리고 원주여고, 상지여고, 북원여고 등 6곳이 단성학교입니다. 진광고등학교는 진광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고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만큼 내년 3월부터 첫 여자 신입생을 받을 계획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원주 지역 초등학교와 단성중학교에 남녀공학 전환 만족도 결과를 알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모으는 등 올해도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늘 오후 2시 강원 수출 유관기관 합동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 등 8개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해 하반기에 예정된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1:1 상담 부스를 운영해 맞춤형 지원 시책을 제공합니다. 수출에 관심 있는 기업은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세부 일정 확인과 신청은 강원중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20일 남춘천 중학교와 남춘천 여자중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응시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를 갖고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17일 강원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춘천시가 오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지식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공개됩니다. 춘천시는 2028년 시립미술관 건립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최종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제약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9개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투자 보조금 우대 지원, 이른바 앵커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의료기기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 산업 범위를 제약 바이오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